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주말 오후, 오랜만에 친구들과 야, 우리 핫플레이스 가자 해서 백화점이나 번화가에 나갔습니다. 날씨도 좋고 사람들은 다들 웃고 떠들며 쇼핑을 즐기고 활기차게 걸어 다닙니다. 마치 세상이 축제라도 열린 것 같아요. 친구들도 들떠서 와, 저거 봐, 예쁘다 하면서 신나하죠. 그런데 이상하죠. 분명 즐거워야 할 그 순간 갑자기 누군가 세상의 볼륨을 최대치로 키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백화점의 그 하얀 형광등 불빛은 마치 레이저처럼 내 눈을 찌르는 것 같고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의 옷깃 소리, 발소리, 웃음소리가 하나하나 분리되어 귀에 꽂히기 시작합니다. 다들 이 혼란 속에서 잘만 살아가는데 나만 혼자 렉 걸린 컴퓨터처럼 멍하니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아, 제발 집에 가고 싶다. 당장 이 공간에서 증발해버리고 싶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되나요? 신발을 벗자마자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침대에 쓰러집니다. 마치 방전된 배터리처럼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죠. 결론부터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사회 부적응자도 아니고 성격이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고장난 게 아니라 남들과는 완전히 다른 주파수로 세상을 감지하도록 설계된 고성능 수신기를 가진 사람일 뿐이에요. 남들이 흑백 TV로 세상을 볼 때 여러분은 4K 초고화질의 3D 입체 음향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더 빨리 피곤할 수밖에 없죠.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이 그동안 느꼈던 그 피로감과 예민함이 사실은 인류의 생존을 책임져온 그리고 남들은 갖지 못한 엄청난 능력, 즉 슈퍼파워였다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사람 많은 곳이 힘든 당신, 시끄러운 세상이 버거운 당신을 위한 뇌과학 처방전. 지금부터 아주 천천히 그리고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들어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뇌 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도대체 왜 남들은 멀쩡한데 나만 이렇게 힘든 건지, 이게 내 기분 탓인지 아니면 진짜 뇌의 문제인지 궁금하시죠?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의 신경계가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훨씬 더 깊게 처리하고 있다는 과학적 사실이에요.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의 뇌에 있는 필터의 구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무던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뇌에는 일종의 강력한 필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자동 노이즈 캔슬링 기능 같은 거죠. 예를 들어 그들이 시끄러운 명동거리에 나갔다고 칩시다. 그들의 뇌는 감각 정보가 들어올 때 자동으로 이렇게 명령합니다. 저기 우는 아기 소리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무시해.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은 나랑 상관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 음식 냄새도 그냥 배경 냄새니까 대충 걸러. 이렇게 뇌가 알아서 정보를 차단하고 걸러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군중 속에 있어도 뇌가 그렇게 피곤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정보만 쏙쏙 골라들으니까요. 마치 시끄러운 카페에서도 친구 목소리만 골라드는 것처럼요. 하지만 여러분의 뇌는 어떨까요? 여러분의 뇌에는 이 필터가 없거나 필터의 구멍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정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들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의 미묘한 표정 변화, 저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경적, 옆 사람에게서 나는 희미한 향수 냄새, 카페에서 들리는 컵 부딪히는 소리, 심지어 공기의 흐름이 바뀌는 것까지 전부 다 감지합니다. 마치 고성능 마이크를 겨둔 것과 같죠. 남들은 빨대로 물을 마실 때 여러분은 소방호스로 물을 들이켜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정보의 양 자체가 다른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고감도 신경계, 영어로는 Highly Sensitive Nervous System이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HSP라고도 하죠. 남들이 사람 많네 하고 지나갈 때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인구 밀도가 높고 저 사람은 기분이 안 좋아 보이고 이 음악 소리는 너무 크고 조명은 너무 밝아 라는 수백 가지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파티장에 가서 20분만 있어도 집에 가고 싶은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남들이 1시간 동안 처리할 데이터를 여러분의 뇌는 10분 만에 다 처리해버려서 과부하, 즉 시스템 오버로드가 걸린 거니까요. 그 피로감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체력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남들 산책할 때 혼자 전력 질주, 마라톤을 뛰고 있어서 생기는 아주 정당하고 당연한 생물학적 반응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럼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둔감하게 사는 게 속 편하잖아요. 물론 현대사회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긴 역사를 놓고 보면 이 예민함이 사실은 엄청난 축복이자 생존의 열쇠였다는 거 아세요? 원시 시대를 상상해 봅시다. 우리 부족이 모두 동굴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냉수가 우글거리는 위험한 밤이죠. 대부분의 사람은 둔감하게 쿨쿨 잠을 잡니다. 그런데 부족원 중 한 명, 바로 여러분의 조상 같은 사람은 잠들지 못하고 깨어 있습니다. 풀숲에서 나는 아주 작은 바스락 소리 하나, 미묘하게 바뀐 바람 냄새 하나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소리칩니다. 일어나, 위험해, 사자가 온다. 그 예민한 한 사람 덕분에 부족 전체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인류가 모두 둔감했다면 우리는 진작에 맹수에게 잡아먹혀 멸종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좀 더 감정적인 영역입니다. 어떤 분들은 스스로를 자책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사람을 싫어하나 봐요. 저는 왜 이렇게 까칠하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 여러분은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나 요즘 너무 잘 지내.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눈빛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는 표정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사회적 연기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깁니다. 원래 사회생활이 다 그런 거지 뭐 하면서요. 그 표면적인 대화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죠? 여러분은 인간 거짓말 탐지기나 다름없습니다. 훈련받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상대방의 목소리 톤이 0.1초 흔들리는 것, 미세한 표정 변화,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기가 막히게 감지해냅니다. 아, 저 사람 지금 불편하구나. 저 말은 진심이 아니네. 그냥 하는 소리네. 지금 분위기가 싸한데 다들 모른 척하고 있구나. 이런 걸 본능적으로 다 읽어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사교 모임이나 파티가 즐거운 자리가 아니라 마치 거대한 연극 무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배우가 어설픈 연기를 하고 있고 나도 그 연기에 맞춰 억지로 춤을 춰야 하는 상황인 거죠. 의미 없는 잡담, 소위 스몰 토크라고 하죠. 말씨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같은 겉핥기식 대화들, 그리고 허세와 과장이 섞인 농담들. 나는 종이 상자를 씹어먹는 것처럼 고역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뇌가 지루함을 넘어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사회적 가면 피로라고 부릅니다.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도 피곤하고 나까지 가면을 써야 한다는 사실에 더 피곤해지는 현상이죠. 여러분이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가짜를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뇌는 진짜를 원해요. 민심이 담긴 눈빛, 솔직한 대화, 꾸밈 없는 감정 같은 것들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100명이 모인 화려한 파티보다 새벽 2시에 마음 맞는 친구 한 명과 편의점, 캔맥주를 마시며 나누는 깊은 대화를 훨씬 더 사랑합니다. 야, 나 사실 요즘 좀 힘들다. 그래? 무슨 일인데? 이렇게 껍데기를 벗고 진짜 알맹이끼리 만나는 그 순간 여러분은 비로소 아, 내가 살아있구나 라고 느낍니다. 에너지가 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채워지는 기분이 들죠.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 결과가 참 흥미로운데요. 군중을 피하고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감정 지능이 더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사회성이 없는 게 아니라 사회적 선택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내 소중한 에너지를 아무나 만나서 의미 없는 대화에 낭비하는 대신 진짜 내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소수의 사람에게 깊이 있는 관계에 집중하는 지혜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고립이 아닙니다. 관계의 밀도를 높이는 아주 현명한 전략인 겁니다. 그러니 나는 왜 마당발이 아닐까? 라고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얕은 웅덩이 100개보다 깊은 우물 하나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깊은 우물에서 사람들은 더 큰 위로를 얻으니까요. 세 번째 이유는 좀 더 과학적인 뇌 속의 화학물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MBTI 이야기할 때 E는 에너지를 밖에서 얻고 I는 안에서 얻는다 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뇌가 사용하는 연료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뇌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뇌세포끼리 정보를 주고받을 때 쓰는 메신저 같은 건데요. 외향인과 내향인, 그리고 예민한 사람들은 이 메신저에 반응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외향적인 사람들을 볼까요? 그들의 뇌는 도파민 시스템에 맞춰져 있습니다. 도파민, 많이 들어보셨죠? 쾌락과 보상을 담당하는 호르몬입니다. 맛있는 걸 먹거나 돈을 벌거나 새로운 곳에 갈 때 팡팡 터지는 물질이죠. 외향인의 뇌는 이 도파민에 좀 둔감한 편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자극으로는 도파민이 잘 안 나옵니다. 시끄러운 음악이 나오고 낯선 사람들을 만나고 화려한 조명이 감싸줘야 비로소 도파민이 팡팡 터지면서 와, 짜릿해, 나 살아있어 라고 느낍니다. 마치 축제를 즐기는 것처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같은 내향인이나 예민한 사람들의 뇌는 다릅니다. 여러분의 뇌는 도파민에 엄청나게 민감합니다. 조금만 자극이 들어와도 도파민이 너무 많이 분비돼요. 문제는 도파민이 과하면 쾌락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된다는 점입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친구 한 명이랑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도파민이 적당히 찼는데 여기에 클럽 음악을 틀고 모르는 사람 10명을 데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야, 너무 시끄러워. 정보가 너무 많아. 제발 그만해. 하고 비상벨을 울립니다. 이를 과자극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티가 끝나면 충전되는 게 아니라 마치 두꺼운 마스코트 인형 탈을 쓰고 한여름에 마라톤을 뛴 것처럼 녹초가 되는 겁니다. 기분 탓이 아니라 뇌가 화학적으로 탈진한 상태인 거죠. 대신 여러분의 뇌가 사랑하는,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화학물질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아세틸콜린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하지만 이 친구가 여러분의 진짜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이 아세틸콜린은 언제 나오느냐 하면요. 조용히 혼자서 책을 읽을 때, 비 오는 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때,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산책할 때, 집중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쓸 때, 그리고 정말 마음 통하는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눌 때 분비됩니다.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면 우리는 마음이 차분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며 깊은 사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잔잔한 행복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도파민이 짜릿함이라면 아세틸콜린은 충만함인 거죠. 하버드 대학의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내향적인 사람들의 뇌는 전전두엽 피질의 회백질이 더 두껍다고 합니다. 이곳은 복잡한 사고, 계획, 의사결정, 자기 성찰을 담당하는 부위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주말에 약속을 안 잡고 방구석에 멍하니 앉아있는 그 시간, 남들이 보기엔 야,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순간 여러분의 뇌는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고 내 삶의 의미를 찾고 흩어진 정보들을 재구성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죠. 뇌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인 겁니다. 남들이 밖에서 뛰어놀 때 여러분은 안에서 숙성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고립이 아닙니다. 부화의 시간입니다. 알 속에서 생명이 자라나는 시간인 거죠. 그러니 혼자 있는 시간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재미없게 살까?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야말로 여러분의 천재성이 깨어나는 유일한 시간이고 여러분의 뇌가 가장 좋아하는 아세틸콜린, 파티를 벌이는 시간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군중을 피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 그리고 어쩌면 가장 큰 능력을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초공감 능력. 영어로는 엠파스라고도 하는 능력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친구랑 카페에 갔는데 옆 테이블 커플이 싸우는 것 같아요.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 냉랭한 공기가 내 피부로 전해져서 심장이 쿵쿵거리고 체할 것 같은 기분. 또는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오늘 부장님 기분 안 좋은데? 라고 0.1초 만에 감지하는 능력. 사람들은 웃고 있지만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걸 귀신같이 알아채죠. 그건 여러분의 뇌에 있는 거울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남들보다 훨씬 활발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거울 뉴런은 타인의 행동이나 감정을 볼 때 마치 내가 그 행동을 하거나 그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반응하는 세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거울 뉴런은 성능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은 타임의 감정을 그냥 아는 수준이 아니라 마치 매 감정처럼 흡수해버립니다. 친구가 슬픈 이야기를 하면 내 가슴이 미어지고, 뉴스에서 안타까운 사건을 보면 며칠 동안 우울해집니다. 옆 사람이 화가 나 있으면 내 몸이 같이 긴장하죠.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감정 스펀지나 다름없어요. 주변의 모든 감정 물기를 다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어떻겠습니까? 매 감정 하나 추스르기도 바쁜데 수십, 수백 명의 불안, 짜증, 흥분, 슬픔이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수백 개의 라디오 채널을 동시에 틀어놓은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내 감정과 남의 감정이 뒤섞여서 내가 지금 왜 힘들지? 조차 모르게 됩니다. 당연히 도망치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살기 위한 본능이에요. 뇌가 야, 여기 있다가는 우리 감정 과부하로 터져버려. 빨리 조용한 곳으로 대피해. 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능력이 정말 괴롭기만 한 걸까요? 물론 본인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사려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보다 타인의 아픔을 깊이 이해합니다. 힘내 라는 영혼 없는 말 대신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주는 능력. 너 어떻게 알았어? 내가 말 안 했는데. 라는 말을 자주 듣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그 섬세함이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위로가 되고 절벽 끝에 서 있는 사람을 구하는 손길이 됩니다. 그건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재능입니다. 세상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많지만 마음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희귀한 보석 같은 존재인 겁니다.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활발해져라.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표현해라. 인맥이 곧 능력이고 재산이다. 서점에 가도 인싸되는 법, 대화 잘하는 법 같은 책들은 많지만 조용히 혼자 잘 지내는 법을 칭찬하는 책은 별로 없죠.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고 싶을 때마다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너무 유별난가? 성격을 좀 고쳐야 하나? 사회성을 길러야 하는데 하면서 억지로 약속을 잡고 억지로 웃고 집에 와서 알아눕기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그 죄책감을 제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오늘부터는 그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세요. 여러분이 혼자만의 시간을 선택하는 건 삶을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나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내 고성능 뇌를 보호하고 나만의 고유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전략적인 후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침묵을 견디지 못해 소음 속으로 도망칠 때 여러분은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을 마주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고독은 비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선명한 생각들, 깊은 감정들, 그리고 진짜 나 자신이 가득 차 있습니다. 거창한 변화를 시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영상을 끄고 딱 하나만 실천해보세요. 아주 작은 행동입니다. 일주일에 딱 하루, 혹은 하루에 딱 1시간이라도 온전히 나를 위한 동굴에 들어가는 시간을 확보하세요. 이를 성스러운 멈춤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스마트폰도 끄고, 카톡 알림도 끄고,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나 지금은 충전 시간이야 라고 말하고 혼자 있으세요. 그저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누군가에게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을 절대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고성능 뇌를 식혀주는 쿨링 타임이자 여러분의 슈퍼파워인 아세틸콜린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휴대폰도 매일 충전하는데 하물며 여러분처럼 귀한 사람에게 충전 시간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고요함은 약점이 아닙니다. 시끄럽게 소리 지르는 세상 속에서 깊이 생각하고 진심으로 느끼고 본질을 꿰뚫어보는 여러분 같은 존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균형을 맞춰주는 존재니까요. 여러분이 고장난 기계가 아니라 남들과 다르게 설계된 명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명품은 아무데나 굴리지 않고 귀하게 다뤄야 하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귀하게 대접해주세요. 다음번에 누군가 너는 왜 이렇게 조용해? 왜 파티 안 나와? 라고 묻는다면 그냥 씩 한번 웃어주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너희가 못 듣는 소리를 듣고 있거든. 나는 지금 내 안에 우주를 여행 중이야. 오늘도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버티느라 그 예민한 신경으로 수많은 정보를 처리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한 당신만의 동굴로 돌아가 편안하게 이불 덮고 푹 쉬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축복입니다. 오늘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여러분의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이래서 사람 많은 곳이 힘들었어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위로가 됐어요. 같은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들이 서로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도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단단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